지금 이 순간에도 저 멀리 수백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 상상만 해도 정말 엄청나죠? 근데 사실 우리 맨눈으로는 그런 아득한 우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게 된 걸까요? 오늘 그 경이로운 도구, 바로 망원경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시력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저 머나먼 우주를 보기 위해 인류는 과연 어떤 문제들부터 풀어야 했을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은요, 아주 위대한 발명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먼저 우리 눈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망원경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딱 3가지거든요. 첫째, 멀리서 온 희미한 별빛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밝게 만들어주고요. 둘째, 흐릿하게 뭉쳐 보이는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분리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명해진 이미지를 우리 눈에 잘 보이게 크게 확대해주는 겁니다. 이 3가지 임무가 완벽하게 합쳐져야 비로소 우리는 저 너머의 우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을 모으고 확대하고 이런 걸 하기 전에 인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에 먼저 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빛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빛은 그냥 순식간에 이동하는 걸까요? 아니면 속도가 있는 걸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위대한 갈릴레오조차도 산 꼭대기에서 등불을 켜고 끄면서 빛의 속도를 재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빛은 그냥 무한히 빨라 보였죠. 하지만 1670년대에 올레 레머라는 천문학자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지구에서가 아니라 저 멀리 목성을 관찰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레머는 목성의 위성 중에 이오라는 녀석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오는 진짜 시계처럼 아주 정확한 주기로 목성 뒤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관측 기록을 보니까 어떨 땐 예측보다 늦게 나타나고 또 어떨 땐 더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우주의 시계가 제멋대로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것 같았죠. 바로 여기서 레머의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그는 깨달은 거죠. 아, 시계가 틀린 게 아니구나. 이오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 눈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목성이랑 점점 멀어지면 빛이 달려와야 하는 거리도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바로 그 추가된 거리만큼 이오가 우리 눈에 늦게 보였던 겁니다. 이 발견 덕분에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빛의 속도를 계산해냈습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상상이 가시나요? 빛은 무한히 빠른 게 아니었던 거죠. 이건 정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빛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빛을 모아볼 차례죠. 바로 망원경의 발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빛은 어떻게 모을까요? 방법은 크게 보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돋보기처럼 볼록 렌즈를 써서 빛을 굴절시켜 한 점에 모으는 굴절 망원경. 다른 하나는 오목 거울을 써서 빛을 반사시켜 모으는 반사 망원경입니다. 렌즈를 쓸 거냐, 거울을 쓸 거냐.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천문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렌즈를 쓰는 굴절 망원경은 구조도 튼튼하고 좋았지만 색수차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에 거울을 쓰는 반사 망원경은 이 색수차 문제가 아예 없었고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죠. 바로 이 장점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망원경들은 대부분 반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색수차가 뭐냐면요. 우리가 프리즘에 빛을 비추면 무지개가 쫙 생기잖아요. 렌즈도 유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빛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색깔별로 초점이 다 다르게 맺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상이 선명하지 않고 가장자리에는 무지갯빛 테두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색수차도 없는 거대한 반사망원경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것, 지구의 대기라는 아주 흐릿한 창문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왜 그렇게 예쁘게 반짝이는지 아세요? 그게 사실 별이 진짜로 깜빡이는 게 아니라 지구의 대기가 흔들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시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천문학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최악의 적입니다.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드는 주범이니까요. 대기는 그냥 시야만 흐리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 적외선 같은
온갖 중요한 정보들을 대부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구멍 몇 개만 뚫린 두꺼운 커튼 뒤에서 밖을 엿보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지만 인류는 포기하지 않죠. 이 대기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말 놀랍고 기발한 해결책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땅 위에서 우주와 같은 선명함을 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기술은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아요. 망원경이 하늘로 레이저를 쏩니다. 그래서 대기가 지금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원경의 주거울 모양을 초당 수백 번씩 미세하게 바꿔서 대기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별의 반짝임을 지우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은 바로 망원경의 눈을 바꾼 거였어요. 예전에는 빛을 기록하기 위해 필름을 썼잖아요. 이걸 훨씬 더 민감한 디지털 센서인 CCD로 교체한 겁니다. 이 CCD 덕분에 필름이라면 절대 못 찍었을 아주 희미한 빛 한 줄기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들이 힘을 합쳤을 때 우리의 시야는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요? 해왕성을 예로 들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이게 일반적인 지상 망원경으로 본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그냥 흐릿한 파란색 점처럼 보이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적은 광학 기술을 켜는 순간 이렇게 바뀝니다. 와, 보셨어요? 대기의 흔들림이 보정되니까 흐릿한 점이 아니라 표면에 구름띠까지 보이는 하나의 행성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정말 놀랍죠? 그리고 마침내 아예 대기 밖으로 나가버린 우주 망원경의 시선입니다. 모든 방해물이 사라지자 우리는 비로소 해왕성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풀어온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인 셈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빛의 속도를 알아냈고 거대한 거울로 그 빛을 모았고 심지어 그 거울이 춤을 추게 만들어서 대기의 방해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지구 밖 우주로 직접 보냈죠. 인류의 시야는 이렇게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넓어져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다음 시선은 과연 우주의 어떤 비밀을 향하게 될까요?